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어제 있었던 이용수 할머니가 언론을 통해서 어떤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오늘 윤미향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 설명할 예정입니다. 오늘 많은 언론들이 또 그 모습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혼자 한 일이다. 바보도 아니고 치매도 아니다. 나에게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어제 이용수 할머니께서 울분을 좀 토했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회견, 배우설. 그러니까 회견을 했는데 이거 뭔가 누가 뒤에서 있다. 배우가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걸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바보도 아니고 치매도 아니다. 내가 한 일이다. 이렇게 또 강조했습니다. 여기 이런 발언이 소개돼 있죠.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내가 혼자 한 거다. 그리고 윤미향, 사리 사욕을 위해 배신을 했다. 다시 한 번 또 이 얘기를 했어요. 배신 얘기를. 그리고 대구 수요 집회 지나가는 길에 참석을 했다. 4분간 머물면서 같이 하자. 이런 입장도 좀 내놨다는 것도 소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용수 할머니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우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제가 치매입니까? 그러면 저를 치매라고 했는데 치매된 할머니를 끌고 다니지 그거 모르고 다녔어요? 분명히 나는 치매가 아니에요. 누구도 그 하나 거둔 사람이 없었어요. 7, 8명이 옆에서 도와가면서 쓴 건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7, 8명도 아니고 한 명이 같이 나는 혼자 못 자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꼭 있잖아요. 딸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수양단인데 그 사람한테 이걸 내가 썼는데 도를 좀 똑바로 그애가 이대로 쓰라고 했는 거 나는 누구한테 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했는 게라 가지고 떳떳합니다. 최인영 변호사. 네. 지금 기사도 봤고 할머니 말씀 좀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좀 울분에 차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배우설을 사실은 여권 인사로부터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안타까운데요. 예. 사실 지금까지 그 민주당과 여권 예. 같은 경우에는 이용수 할머니를 어떻게 보면 그 위안부 어떤 피해 할머니의 대표격으로 세워서 예. 정말 많이 활용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거꾸로 이제 지금 그 할머니의 말씀이 예. 본인들을 향하니까 이제 뭐라고 했죠? 이른바 TK 토착 왜구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국민들은 의안이 벙벙한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안부의 대표자라고 해놨다가 예. 지금은 거꾸로 그분이 말이 진정성이 없고 오히려 그분이 과연 위안부가 맞느냐 하는 식으로 지금 그 메신저를 좀 공격하는 것 보면서 예.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예. 지금 아마 국민들은 똑똑히 봤을 겁니다. 그 대구에서 지난주에 인터뷰를 할 때 예. 혼자 굉장히 말씀을 잘하고 조곤조곤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예. 오히려 국회에 가야 될 분은 이용수 할머니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실제 본인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서 이른바 배우설을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없다. 예. 나한테는 내가 직접 얘기를 했는 것이다라고 예.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옆에 김현 대변인도 계십니다만 예. 당 대표에서 얘기를 할 때 예. 옆에서 메시지를 다 써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앞에서 대표가 얘기하면 뒤에 글을 썼다고 배우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그 메신저를 지금 예. 공격하는 것은 정말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싶고 이용수 예. 할머니가 여명이 남아봤자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예.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오히려 예. 합당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용수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좀 더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요. 밑줄이 좀 그어져 있죠? 여기 보겠습니다. 배우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배우자로 7일 첫 번째 기자회견 때 할머니 옆에 있던 최용상 가자평화인권당 대표를 지목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자 이 할머니는 설명을 합니다. 기자 불러 모으는 걸 도와줬을 뿐이다. 꼬투리 잡을 게 없어서 그런 걸 잡는다. 어제 또 이렇게 한탄 섞인 약간 뭐라 그럴까요? 지적을 좀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이 오늘 또 많이 소개가 돼 있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윤미향 당선인 입장을 냅니다. 기자들 앞에서요. 예고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있습니다. 윤미향 국회 개원 하루 전 해명 회견 사퇴는 안 할 듯하다. 일단
오늘 예고 기사죠. 이거는 오늘 한다고 예고 기사인데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내용상으로는 사퇴는 포함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거취 얘기를 하려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해명을 한다.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 제기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의 어떤 얘기에 대한 반박 내지는 해명이 나올 것이다. 이거고요. 두 번째 좀 강조된 점은 국회 개원 하루 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이 20대 국회의원 마지막 날이거든요. 내일부터는 21대 국회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은 내일부터는 의원 신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점을 좀 고려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내용 좀 더 보면요. 오늘 장소 등 직접 공지, 의혹 해소 의지, 아직 의원 신분 아닌데 국회 회견 때 논란이다. 뭐 이런 것도 오늘 아마 모습이 보일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요거는 주원규 교수님한테 날짜를 오늘로 한 거는 어떤 의미, 의도 이런 게 좀 있었겠죠.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좀 적정성이 담보된 선택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30일 이후에 선택을 예. 하신다 그러면은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 그거는 그러면 꼼수 아니었냐. 그러니까 의원 신분이 되니까. 예, 의원 신분이 되고 난 다음에 해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부적절하다라는 게 아마 안팎의 의견이었을 거라고 보고 그걸 아마 적용한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용수 할머님이 또 2차 기자회견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거기서 또 반박을 하거나 하는 모양새가 너무 좋아 보이지 않을 거라는 판단 때문에 예. 아마 오늘 만약에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저는 조금 적정성이 담보된 그러니까 타이밍이라고는 오늘 시점이 가장 그래도 네. 뭔가 상황을 고려할 때는 예. 딱 이날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상황 고려에서는 좀 적정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명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게 좀 집중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망하실 때 여기 지금 서울신문 기사는 사퇴 얘기는 없을 것 같다고 전망을 해놨어요. 오늘 예. 어떤 내용을 얘기할 것 뭐 같습니까? 저도 예견하는 게 윤미향 당선자께서 예전에 예.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진행했을 때 사퇴론에 대해서는 좀 일축하는 경향을 보이셨기 때문에 예. 사퇴는 안 할 거라는 어떤 입장이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의혹을 조금 소명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사실 개인 계좌의 후원금 의혹에 대한 거라든지 예. 주택자금 매입 의혹. 그다음에 안성 쉼터에 대한 그 고가 매입 의혹 같은 오. 지금 세간에 나와 있는 의혹에 예. 대해서 아마 조금 조목조목 반박하는 해명의 그럼 건이 지금까지 관련 자료나 이런 걸 네. 준비했던 걸까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아마 예견되는데 저는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지금 예. 이용수 할머니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이 배신이라는 키워드거든요. 배신.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리고 예. 지금 녹취록 공개에 의하면 2012년에 이용수 할머니께서도 비례대표 출마를 권유받으셨고 예. 거기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자와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런 얘기도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때는 윤미향 당선자께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주 조금 만류하고 어떻게 거기에 부정적으로 대해서, 좀 반응을 보였죠. 거부하는 입장을 보이셨죠. 예. 근데 지금 완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태도나 상황이 변했는데 예. 중요한 것은 그렇게 태도가 변해서 윤미향 당선자가 이 비례대표에 청하고 응하게 된 과정에서 예. 이용수 할머니가 충분한 소통이 있었는지. 예, 그러니까 8년 전과 입장이 달라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응하고 할 건지에 대한 그 소상하고 소통이 있었던 것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번에 이 윤미향 당선자의 논란에 가장 종징부를 찍을 수 있는 저는 변곡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상황을 봐서는 이용수 할머니가 이렇게 어떤 지적을 한 거 봐서는 그런 소통이 좀 부족했던 걸로 보이기도 예. 해요. 아무래도 예. 예상컨대 아무런 소통이 있지 않았는가. 예. 이용수 할머님이 가장 실망하셨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기자회견 하니까 본물처럼 각종 의혹들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각종 의혹은 의혹대로 처리하되 윤미향 당선인은 바로 그 부분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했던 예. 부분에 대한 가장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런 어떤 시민운동, 사회운동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게 아주 확고한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8년 전에 이용수 할머니께서 국회의원에 내가 출마를 해서 돼서 위안부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겠다 했을 때 윤미향 당선인이 당시에 만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8년이 지나서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뭔가 설명이 사전에 그리고 많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오늘 해명 사실 뭐 전망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들어봐야 알죠. 오늘 과연 어떤 얘기, 무슨 말들이 나올지 기다려보면 오늘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정치권에서는요. 이 얘기도 좀 합니다. 과연 윤미향 당선인이 어떻게 추천이 되고 어떻게 심사가 돼서 국회의원이 된 것인가. 비례대표잖아요. 추천, 심사 뭐 이런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질문들이 여전히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우희종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 어제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 몇 가지 질문에 답을 좀 내놨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추천받는데 정의연이 당연히 거론이 됐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윤 당선인 뭐 이론이 없었다.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시민당이 전희영에 연락해 비례대표로 신청 요청했고 선정 후 민주당에 알리는 건 당연한 절차다. 그리고 민주당과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이런 거 있었다. 자, 이런 부분입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요. 뭐 과연 이 추천과 심사 과정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한 것인가. 왜냐하면요. 어떤 문제 인물이 등장할 때 그의 책임예가 나오기 때문에 또 이런 게 또 등장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어제 우희정 전 시민당 대표가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한 거잖아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소수당으로서 원래 이 취지를 살리려면 다양한 목소리를 시민사회 목소리를 반영해야 되는데 네. 정의연이 당연히 거론되었었고 네. 누구도 뭐 이 정의연에서 비례 후보를 낸다는 것에 반대한 사람도 없었고 또 그랬을 적에 그럼 어느 분이 가장 대표적일까? 다음 질문이 그거였는데 그건 역시 누구도 이론 없이 윤미향 씨다. 윤미향 당선인 영입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직접 제가 했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요? 민주당의 지지자의 표로서 저희 후보자들이 이제 당선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정당들과는 늘 긴밀한 협조 관계가 있었습니다. 네. 이러이러한 명부가 우리는 선정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당연히 그런 어떤 그쪽에 지지자의 표가 오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 내역은 사전에 알려줬죠. 네. 김희연 전 의원님. 우희종 전 대표가 얘기한 긴밀한 협조가 있었다. 뭐 이걸로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정치권에서 궁금한 건 사실 그겁니다. 이해찬 대표가 윤미향 당선인의 추천과 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관여한 건가? 관여를 했는가 안 했는가?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질문들은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전 국민이 아는 것이 이번 저희 예. 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예. 지역구까지 포함해서 시스템 공천을 한 걸로 다 알려져 있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다고 저는 예. 보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시스템 하에서 예. 공천을 했죠. 예.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이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서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소수의 예.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더불어시민당, 지금 우희종 예. 대표도 얘기했지만 예. 자체적으로 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음. 사실 1번에서부터 10번까지가 더불어시민당의 그렇죠. 몫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1번부터 저희가 7명가량 예. 단선권이 된다라고 보고 예. 배치를 한 거죠. 여기서는 대표가 직접 관여할 수 없었던 것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요. 실무적으로 조정 조율하는 것은 또 실무 단위에서 했던 거고 예. 보고는 있었겠지만 예. 이 윤미향 당선인을 예. 당대표가 예. 이해찬 당대표가 뭐라 하라 할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희종 예. 더불어시민당 대표의 예.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이틀 남짓해서 지금 윤미향 대표를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선정했다라는 것은 이미 다 노출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해찬 당대표가 뭔가 역할을 하지 않았겠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추측 아니겠나라고 지금까지 봅니다. 흘러온 과정을 보면 네. 그거는 아닌 것이다. 네. 이런 설명을 해줬어요. 장소 교수님. 네. 그러니까 사실 정치권 특히 야당에서 보는 시각은 그거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더해서 이해찬 대표가 그동안 윤미향 당선인 문제가 불거졌을 때 논란을 어떻게 보면 차단하려는 그리고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막으려는 듯한 모습 그리고 그런 발언들이 알려지면서 그렇다면 이해찬 대표가 총선 때 추천과 심사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 거 아닌가 이런 또 추측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처럼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예. 뭐 상향식 공천이라든가 지금 예. 시스템 공천 말씀하셨는데 예. 시스템 공천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의 바른 공천 시스템이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예. 당이라는 것이 어떤 대표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보면은
중요한 인물을 선정하는 두 가지 기구가 있는데 뭐 예. 예를 들어서 지역위원장을 선정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라든가 예. 그리고 공천심사위원회 이 두 가지 아주 큰 그런 특위라든가 예. 위원회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가 사실은 지역위원장을 선정할 때도 그 정보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하고 예. 특히 지금 위성정당으로 더불어시민당이 만들어졌지만 결국은 지난번에 통합도 됐고 예. 서로 여당과 야당이 의석 확보를 위해서 이례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당 대표가 특히 비례의원이 300명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예.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가 이것을 몰랐다 하는 것은 그것도 오히려 저는 뭐 직무유라고 생각이 들고 예. 다만 형식적으로 예. 뭐 개입은 할 수는 예. 없지만 예. 시스템을 해서 올라오는 것을 중앙이라든가 최고위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합리적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전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예. 없다 그런 것도 조금 뭐 여러 가지 설명하기는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 예, 김의원 제가 좀 의원께 말씀드리는 30초 정도 건데요. 반론 기회 드릴게요. 반론하세요. 왜냐하면은 이 예. 얘기는 이용수 할머니가 예. 그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 됐다는 것에 대해서 예. 배신감을 토로하면서 생긴 문제이죠. 시작점이 거기였습니다. 예,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 그 이전에 예를 시민사회 대표로 활동할 때 뭐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불거졌다라면 검증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이 예.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은 회계 장부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예. 쉼터 고가 매입의 문제라든가 예, 예. 아니면은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예, 모금했다라는 예.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명을 했고 예. 그다음에 정의원에서도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범죄 혐의다라고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소명하고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대표의 입장이었던 예, 겁니다. 이것을 같이 두루뭉실하게 아. 해가지고 검증이 제대로 됐느냐, 예. 왜 이 사람을 그럼 추천했는지 하는 예. 것도 다 통틀어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제가 볼 땐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보고요. 어. 특히나 지금 그 미래통합당에서 예. 얘기됐던 것들도 많은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예. 않은 것이 언론을 통해서든 예, 예. 또는 본인들이 입증하는 그 예. 보고서를 통해서든 많이 해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윤미향 당선인이 어떤 내용으로 해명할지를 좀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예. 당대표가 얘기했던 것이고 이것은 모든 사안을 동일하게 그런 기준과 예. 잣대로 해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당선인이라고 해서 예. 언론이 제기하는 무수한 의혹이나 아니면 야당이 제기하는 것이 곧 범죄 혐의는 아니다라고 예. 보는 그런 기준과 원칙에서 입각해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한 거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원 교수님께 요거 마지막으로 좀 추가 질문 드릴게요. 사실 윤미향 당선인 이용수 할머니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이제 의혹들이 좀 몇 가지 불거졌어요. 방금 전에 이제 김의원 의원께서 그래서 정리해 주셨는데 쉼터 관련된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 그다음에 회계장부의 장부 기록에 약간 문제가 생겼다. 크게 보면 이런 게 지금 나온 겁니다. 어떤 정확한 팩트가 나왔던 부분들이요. 주원규 교수님께서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불어시민당 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 그런 문제까지 검토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불거지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그런 문제에 대한 이의제가 있었다면 과연 공천이 됐겠느냐. 근데 이런 시각도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사이에 사실은 어떤 예. 문제들이나 말들이 있었더라면은 예. 그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저는 약간 우려스러웠던 것은 예. 사실 이용수 할머님의 이 의견만이 이 정의원과의 피해자 중심 할머님들과의 불협화음의 시작은 아니었었거든요. 예. 이전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어왔던 그렇죠. 얘기였습니다. 조금씩 이의제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천 과정에서의 심사에 조금의 엄밀성이 동원이 예. 됐다라면은 하는 아쉬움은 깊이 남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당선이 다 결정이 되고 난 예. 다음에 지금 사실관계를 하게 되고 또 검찰까지 끼어들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예. 검찰까지 나와서 수사하게 되는 이러한 모양새는 그 범여권에게는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돌려서 보니까 좀 아쉬웠던 지점들이 좀 보인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한 가지 또 새로운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데 다음입니다. 위안부 문제 전체와 관련된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만삭의 위안부 생전 모습 영상이 첫 공개됐습니다. 어제 한 언론을 통해서 그 영상이 나온 건데요. 연합군의 구출 장면입니다. 여기 사진 좀 보여주시면요. 위안부 피해자 박영심 할머니가 1944년입니다. 여기 중국 윈난성인데요. 연합군에게 구조되면서 만세를 부르는 모습이 이 모습이 좀 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공개된 박할머니의 만삭 요 모습, 이런 모습까지 또 이건 과거에 많이 좀 보였던 사진이죠. 그리고 이 모습은 또 영상으로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 좀 더 보면 고 박영심 할머니 54초 분량의 영상입니다. 이게 만세, 뭔가 어떤 기쁨을 표시한 거죠. 그리고 다섯 여러 정도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영상 자체를 보면은 이 지금은 할머니지만 당시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분들 모습이 굉장히 좀 참혹한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과연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증거 다시 한번 나왔다는 거, 그리고 새롭게 발굴됐다는 거, 이걸 또 언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이론의 여지가 없겠죠. 이런 부분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료가 이번에 등장을 한 겁니다.